네,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좀 하락세가 짙습니다. 위원님의 오늘 공략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후장 달달한 포인트부터 체크하시죠. 네, 오늘 포인트입니다. 본격 실적 발표와 두 가지 오버행인데요. 지금 미국 기술주들 이번 주 또 실적 발표들 속속들이 앞두고 있고 두 가지 오버행이라는 건 어떤 부분인지 체크를 받고 싶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 측에서 지금 디폴트 이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버행 이슈 국내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장 좀 하락세가 짙다 보니까 조금 더 오버행이라는 단어에 예민해지고 또 촉각에 곤두세워지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저는 뉴욕 지수 상황 체크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욕 증시는 이번 주에 집중되어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댈러스 연방은행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23.4로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12개월 연속 침체 국면을 이어가면서 미국 남부의 제조업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로버트 캐플란 그 전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유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는 실적 발표도 사실 실적 발표지만 경기 침체를 촉발할 두 가지 오버행을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앵커님이 궁금해하신 부분이죠. 자, 첫 번째가 이번 은행 위기로 인한 은행들의 대출 감축입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된 그 퍼스트 리퍼블릭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요. 그 퍼스트 리퍼블릭의 예금이 1,450억 달러에서 1,045억 달러로 무려 4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그 20%대 급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나마 남은 예금 중에서도 300억 달러는 11개 대형 은행들로부터 수혈받은 자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예금이 반토막이 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또 하나의 오버행을 말씀드리자면 그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논의입니다. 이번 주 하원에서 부채 한도 증액 법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이지만 공화당 내에서 초강경파 위원들의 상당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6개월짜리 신용부도 스와프가 150bp 넘게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이러한 부정적인 이슈에도 나름대로 평온했던 주식시장과는 달리 2년물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봐야 되겠죠. 양시장 보시면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양시장 지금 건강한 조정이 아니라 건강을 해칠 것 같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의 투매 물량으로 낙폭을 키웠고요. 그 이후에는 역시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기 마련이죠. 그러나 간혹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럴 때를 우리는 개인 투매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코스피에서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은 개인 투매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개인 투매가 나왔다라는 것은 같은 개인 투자자로서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단기 저점에 가까워졌다는 그러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차분히 관망하신다라면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아까 앵커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히토류 관련 테마 다시 한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장인 이지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차트 보시면. 그리고 그 뒤로 한국내화,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동국아렌스, 노바텍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강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방산 관련주인 현대로템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방산 관련주 대장으로 파이버프로가 또 두 자릿수 상승률을 오랜만에 나타내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니켈 관련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외에 세계 1위 니켈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종목 STX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덕양 산업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살짝 밀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전장 부품 섹터에서는 모베이스 전자 갭 띄고 상승했다가 지금은 음봉을 그려내는 모습이고 곡물 관련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보가 2연상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도 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시장 영향으로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동안 비중 축소 전략을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비중 축소 전략을 구사할 구간이 아니고요. 그동안 확보했던 현금을 가지고 관망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일부 개인 투매가 진행이 되었지만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개인들이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거래일에 걸친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실한 저점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에서 고점에 대한 경고를 미리 드렸고요. 반등이 아닌 시장이 크게 돌아나가는 시점 또한 본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 지면 달이 뜨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제가 매일매일 드리는 시황과 전략대로 대응을 해주시고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이 되는 시장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일단 비중 축소 의견은 아니시고 그동안 확보했던 현금 계속 들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후장 달달한 공략 섹터 있을까요? 섹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섹터는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도 태양광 관련주 말씀 주셨는데, 자, 오늘은 또 다른 이슈가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태양광 관련주 모멘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하나솔루션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태양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앵커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진정한 수혜 섹터는 신재생이고요.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가장 큰 수혜주다, 수혜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가장 크게 세제 혜택이 증가하는 태양광 인프라하고 또 기존에 없던 세제 혜택이 크게 증가하는 그린 수소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중에서 태양광을 보시면 약 6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제품 가격을 수입 가격에 연동하고 있고요.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품 가격을 낮추라는 요구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조인트 벤처 형태로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업체들에 비해서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에 당도 공장을 건설을 했죠. 그래서 세액 공제 혜택을 다른 기업들과 나누지 않아도 되는 상당히 좋은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고율 관세 방침을 연장을 했죠. 중국산 배제에 나서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이고 또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지원이 강화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기업이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당장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긴 관점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관련 섹터들 접근하시면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RA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섹터가 태양광이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해주셨어요. 지난번 관심주는 이제 하나솔루션이었는데요. 오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신성 ENG를 오늘 챙겨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은 태양광이죠. 동사는 국내 태양광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 태양광 기술 고도화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정말 기록적이고 역사적인 한 해를 이 기업은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판교의 글로벌 비즈센터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시장이 활성화된다라면 차별화 제품으로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종목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 같은 경우에 태양광 관련주로 상당히 과거의 대장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종목이기도 하죠. 대량의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은 음봉을 그려내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적절한 매수 타이밍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목표가 2,600원, 손절가 하단에 1,9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신성 ENG였습니다. 오늘 하락세는 이 조정에 따른 음봉, 시장이 눌렸다 보니까 음봉이 뜨는 거라고 말씀 주셨고 매수 적절하다,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2,600원까지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AS 받아보겠습니다. 한일사료고요. 사료 어제 주셨습니다. 이제 곡물 대표주로 어제 급등세 나왔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장중에 8% 슈팅 나왔습니다. 지금 자리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곡물과 비료에 대한 그 수요는 급증하지만 공급은 감소를 하고 있고 또 흑해 곡물협정 연장에 대한 이러한 중단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라면 곡물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시세 줄 수 있고요. 과거에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줄 때 그와 비유사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일사료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일사료 어제 강한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상태에서 제가 본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노랗게 줄거진 이 자리입니다. 이 5,500원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면 조금 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5,5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빠르게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죠. 정확하게 어제 음봉의 아랫꼬리는 5,510원을 찍고 반등을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5,500원을 이탈하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면서 슈팅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지지 받아야 될 자리에서 급등주가 지지를 받는다면 빠른 시세를 준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익 한 자릿수입니다. 8% 정도 수익을 줬지만 일단 어제 고점 부분을 현재는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수익은 줄 때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고 시장이 연일 4일째 음봉을 나타내지만 하루 만에 8%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시장 주도주이고 달달한 10분 보시면서 또 수익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정확한 관점으로 하루 만에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알아볼 종목 퍼스텍이에요. 방산 쪽에서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도 엮여서 함께 움직이는데 1월 달에 주셨기 때문에 지금 최고가 기준 44%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5일선을 잘 버텨주면서 시장이 이렇게 조정받는데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대응 필요할까요? 네,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방위산업 전문 업체인데 드론 관련주이기도 하고 방산 관련주이기도 하고 상당한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방산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죠. 동종목 차트 보시면요. 지금 아직도 견조한 조정을 보고 가져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이렇게 장대 양봉을 켜낸 다음에 장대 양봉 상단에서 옆으로 행보하는 이러한 견조한 조정은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장대 양봉 안에서 매수해간다라면 다시 한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성 엔지니어링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고점 2만 원대 터치하면서 최고 기준 25% 수익을 챙겨줬습니다. 지금 자리 재매수 관심으로 관심 가져보면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이제 수익률 때문에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요. 재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자,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구글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공급한다라는 이러한 이슈로 한국이나 중국에 이어서 북미 스마트폰 업체에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폴더블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자, 두성 엔지니어링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6,000원 라인, 이 장기 이평선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3차 파동의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0원 라인 지지 라인 확인하시면서 종가상으로라도 이탈하지 않는다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또 수익을 다시 한번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두성 엔지니어링 살펴봤습니다. 16,000원권 지지 여부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재매수 관점으로 들고 와주신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전략들 세워보고 또 AS까지 받아봤습니다. 큰 힘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달의 어드바이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